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CJ 대한통운,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한화 시스템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기업들,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정보 탐색 시간을 확 아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각 보고서에서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운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그런 걸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CJ 대한통운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미래에셋증권 분석인데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그러니까 보통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평균치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 택배 물동량이 작년 이맘때보다 좀 줄고 또 요금 올린 효과도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계약 물류, CL이라고 하죠. Contract Logistics. 이쪽은 좀 희망적인데요. 기업들 물류 맡아서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동화 기술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이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다만 이제 글로벌 부문은 포워딩, 그러니까 해상 항공 운송 주선 실적이 좀 부진하고 미국 쪽 신규 수주 실적 반영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3분기부터는 좀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건 좀 긍정적인데요? 물동량 감소세도 좀 잦아들고 단가 인상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시작한 그 주 7일 배송 서비스 있잖아요. 네매. 이걸로 이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주가 흐름에 좀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목표 주가는 12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컨텐츠 업계로 가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2분기 실적은 방영 작품 수가 역대 가장 적어서 좀 부진할 전망이라고요. 네, 일부 작품 공개가 3분기로 좀 밀렸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8편 제작에 그쳤는데 하반기에는 확 늘어서 17편으로 물량이 집중됩니다. 오, 꽤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내년 2025년 전체로는 한 25편 정도 제작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게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고 작품당 이익률도 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에는 27편으로 더 늘고 비용 관리까지 잘 되면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 와, 전망이 꽤 밝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동시방영 작품,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나가는 작품이 늘고 제작 비용은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 6만 4천 원에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네, 물류 컨텐츠 봤으니까 이번에는 플랫폼 거인들 차례네요. 카카오부터 보죠. 교보증권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돌 것 같다. 네, 소폭 상회할 걸로 보입니다. 그 카톡 기반 광고나 커머스, 톡비즈라고 하죠. 그리고 플랫폼 기타 매출은 괜찮은데 게임이랑 뮤직 쪽은 좀 부진할 거라는 예상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목표 주가가 6만 8,500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오, 상향 조정됐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쿠팡과의 어떤 상대적 가치 평가가 좀 올라갔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자회사들 가치도 상승했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결과라고 하네요. 하반기에 예정된 카카오톡 개편이랑 그 오픈 AI랑 손잡고 내놓는다는 AI 에이전트, 이게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AI가 단순히 카카오 내부 서비스, 페이라든지 모빌리티, 선물하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 예약이나 커머스까지 연결이 된다면 와, 이건 B2C,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 사업 확장에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위에 페이까지 딱 연동되어 있으니 AI 생태계 구축에는 확실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자, 플랫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네이버입니다. 이것도 대신증권 분석인데, 와, 목표 주가가 무려 18%나 오른 33만 원으로 제시됐어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됐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커머스 상거래 부문이랑 파이낸셜, 금융 부문 가치를 시장이 좀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가치 재평가군요. 네. 근데 네이버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회사 주가가 이익 개선 자체보다는 매출 성장률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해요. 아, 정말요? 이익보다 매출 성장률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빠르게 외형을 키워나가느냐
이게 주가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현재 사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고랑 커머스 사업은 뭐 꾸준히 잘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내수, 그러니까 국내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지도 기반의 플레이스 광고 확대라든지 아니면 증권 토론방 광고 도입, 쇼핑 수수료 인상 같은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광고, 커머스 페이 부문에서 매출 성장률이 실제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신증권의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한화시스템입니다. DS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2분기 실적은 방산 쪽은 좋았는데 자회사인 필리조선소에서 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고요. 네, 같습니다.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평균보다는 약간 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방산 쪽은 계속 좋은 거죠? 네, 방산 부문의 성장 스토리는 뭐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그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라크의 천궁2 다기능 레이더 MFR이라고 하죠. 그거 수출 같은 게 좀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국의 BAE 시스템즈나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아주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하고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와,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단순히 수출기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 현지에서 생산해달라는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6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 목표가도 올랐군요. 네. 그 동종 업계 경쟁사들,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그 회사들 대비해서 2026년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높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리조선소가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 또 수출 시장 다변화, 이런 것들이 투자 매력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협력 성과가 실제 실적으로 딱 나타나기 전인 어쩌면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지만 각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돋보이네요. 네. 물론 이제 증권사 분석이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정보나 전망을 토대로 한 최선의 추정치인 거죠. 그렇죠. 실제 결과는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구도 같은 여러 예기치 못한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좀 염두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는 기업의 미래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과연 분석대로 착착 진행될지 아니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여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 자체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블루라인 더스크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지닌 도회적이고 세련된 관능미를 지닌 프레시 스파이시 우디 계열의 향이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남성을 표현해줍니다.